안녕하세요. 네, 저는 57기 이성규 변리사라고 하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2차 상표법 강의한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지가 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5월 실전 GS 같이 할 건데요. 실전 GS는 이제 저는 이제 AB형으로 안 나누고 딱 한 회만 이렇게 한 달 과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모든 쟁점을 다 한 번씩 써보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정도 됐는데요. 5월 정도 되시면 이제 동차분들도 그렇고 기득 이상분들도 그렇고 약간 지칠 때예요. 지금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다고 스포트 올리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딱 지금 딱 슬럼프가 오셨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냥 지금 하는 정도만 유지하자라고 해서 2주, 3주 정도 보내시다 보면은 다시 좀 컨디션이 돌아오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렸고요.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이제 서벨로 판례라고 해가지고 1사부젤이랑 34조이랑 13호가 문제가 되는 판례였습니다. 34조이랑 13호 아마 작년 기출 문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13호의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한 10점 분량 정도로 작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쉽게 너무 전형적인 문제가 나온 거여가지고 요 서벨로 판례 사실관계도 안 나왔고 13호 판례가 지금 중요한 판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13호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사부제리에 관해서도 여기서 이제 동일 증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벨로 판례에서. 제가 오늘 드렸던 자료 보시면 문제 1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자료는 최대한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마 상표 공부하신 분들이랑 판례집 하나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이 강사가 문제를 어떤 판례를 기준으로 어떤 내용 기준으로 출제를 했구나라고 가볍게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거는 가지고 계신 기본서나 판례집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확인하셨다고 생각되시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사부젤이랑 13호가 메인이 쟁점이 되는 판례였습니다. 상당히 최신 판례고요. 그리고 1사부젤에 관련해서 올해 나온 최신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스미라고 해서 34조이랑 20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1사부젤에 대해서 작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두 개가 있다. 1사부젤이. 그래서 요 서벨로 판례에서는 1사부젤을 좀 크게 말하고 있고 마스미 판례에서는 조금 작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마 조만간 쓰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문제도 출제를 해놨고요.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캐나다의 자전거 제조업체인 갑은 자신이 제조한 자전거에 상표 서벨로 이와 같은 선사용 상표들을 부착을 해서 갑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96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자전거 매장, 쇼핑몰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요. 갑의 선사용 상표 중 서벨로 상표 1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의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게 좀 유명한가 봐요. 계속 읽어보면은 갑은 2003년부터 프로사이클팀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자전거를 타고 주요 자전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었고 인지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해외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구나.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갑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잡지,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왔고 그리고 선사용 상표들은 2003년부터 5년까지 자전거 매체에서 조사한 소유자 설문조사에서 여러 차례 자전거 분야의 최상위권 자전거 브랜드에 포함된 바 있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특초리는 되었다. 주지저명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해졌구나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시면요. 을은 2005년 3월 16일 갑의 허락 없이 서벨로 상표 2, 상표 2를 보시면은 갑이 사용해 오고 있는 서벨로랑 동일하거나 내지는 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설문 1번 보시면은 제가 34조이랑 13호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34조이랑 13호의 요건을 보시면은 부정한 목적, 특출인, 그리고 상표의 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표의 유사, 요 상표 2랑 상표 1, 선사용 상표들이랑 유사 판단을 판례를 언급하고 사안포섭을 할 거냐 아니면은 간단하게 동일 내지는 극히 유사하다고 언급만 할 거냐라고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는 판례 쓰고 사안포섭 할 거 없이 그냥 언급만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판례 써주시고 사안포섭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 게 괜찮겠다. 왜냐면은 선사용 상표들이랑 상표 2랑
굉장히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상표 2에 대하여 지정 상품을 자전거로 해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였다가 갑이 그 출원 사실을 알게 되자 2005년 11월 28일 갑이랑 을이랑 무슨 계약을 맺었는데요. 잘 보시면은 본 상표는 갑의 수탁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요구할 경우 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을은 갑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표 수탁 합의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갑의 상표가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이제 증거가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을이 출원한 상표는 2006년 1월 4일 상표 등록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등록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요. 병은 2006년 3월 14일 날 요 상표권이 소멸된 이후죠. 잘 보시면은 소멸된 이후에 14일에 상표 서벨로 요것도 이제 선사용 상표들이랑 동일 내지는 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 3을 자전거랑 자전거 수리업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2007년 1월 18일 날 등록을 마쳤다. 요건 이제 등록이 됐네요. 그렇죠? 병의 상표는 등록이 되었고 을의 상표는 합의를 했는데 등록료를 내지 않아서 소멸되었고 그래서 갑은 2012년 3월 29일 병을 상대로 34조 1항 13호를 이유로 병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12년에 13호에 근거하여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선사용 상표의 인지도에 비추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잘 보시면 위에 사실관계가 유명하다는 사실관계가 막 나와 있는데 이 무효 심판에서 갑이 자기의 상표가 유명하다는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갑은 2015년 3월 17일 병을 상대로 병의 등록 상표에 대한 지정 상품인 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업에 대해서 불수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가 을의 상표는 출원했다가 소멸했고 병은 등록받았고 그리고 13호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불수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 1번 보시면요. 갑이 제기한 불사용 취소 심판은 통상 사용권자인 이 병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불사용 취소 심판은 기각 심결이 확정되었고 여기 을이랑 병이랑 뭐 사용권 계약을 맺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기각 심결이 확정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을이 병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을은 갑이랑 수탁 합의를 했으니까는 갑의 상표가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병이 등록받은 상표는 갑의 선사용 상표들이랑 동일 내지는 극히 유사한데 그죠? 동일 내지는 극히 유사한데 을이랑 병이랑 사용권 계약을 맺은 바도 있고 게다가 친동생 관계, 형제 관계였답니다. 그러면 을이랑 병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겠다. 을이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는 병도 갑의 상표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각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갑이 2017년 8월 24일 병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34조 1항 13호를 근거로 무효 심판을 또 청구합니다. 그렇죠? 기각 심결됐고 한 번 더 청구해요. 같은 이유로. 그러면은 여기서 일사부재리가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구를 했는데 상표 3 출원일 당시에 선사용 상표들이 미국, 캐나다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 및 을과 갑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앞에서는 인식도에 비추어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인식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는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을이랑 병이랑 무슨 사실 관계가 있으니까는 요거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다. 그래서 제출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 일사부재리의 새로운 증거에 대한 쟁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언급해 주시고 13호 언급해 주시고 그래서 사안포잡 해주시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쭉 긴데 아마 요 갑의 상표가 유명하다라는 사실관계가 길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은 이제